요즘 이제 주택을 근린으로 바꾸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에서 다주택자에 대해서 억제 정책을 쓰는 바람에 주택들이 굉장히 다주택을 가질 수 있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하나둘씩 팔면서 그게 이제 계속 근린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근린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권에서 아니면 뭐 어떤 대한민국 정부에는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계속 잘 되게끔 부양만 해줍니다. 자, 이렇게 지금 주택이 근린으로 되는 게 많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땅들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해방되기 전에 이제 조선시대였죠. 그때는 이제 한옥이었겠죠. 한옥이나 그때는 이제 뭐 밭이나 논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었으니까 그거 그냥 말뚝 박아놓고 여기까지는 내 땅이다, 네 땅이다 이렇게 하고 있었죠. 그리고 집 지으면 그냥 그게 자기 땅인 거죠, 뭐. 그렇게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등기제도가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제시대, 일제시대는 그들이 등기 공시제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전부 대한민국을 전부 필지로 나눠서 전부 다 확인해서 다 등기로 다 등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 일본을 위해서였던지 아니면 뭐 조선을 위해서였던지 하여튼에 그걸 뭐 둘째치고 일단은 굉장히 세밀하게 또 정밀하게 계속 땅을 구역을 나눠줍니다. 결국 세금을 걷기 위한 거죠. 자, 그리고 1960년 1월 1일 날 이제 대한민국 등기법이 이제 새로 이제 정립이 돼서 대지부터 시작해서 임야까지 전부 다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80년대, 90년대는 이제 전산화도 됐고요. 자,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돼서 이런 땅들이 이제 다 택지 개발돼서 50평대, 60평대 땅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땅들에 이제 주택이 이제 들어간 거죠. 자, 그런 주택들을 이제 30년, 40년 다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에 뭐 적산가옥, 한옥부터 해서 다 이제 그런 땅들이, 남아있는 땅들이 결국은 근린으로 개발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자, 우리 전 세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20년, 30년 전에. 여기 똑같은 땅이 한 50평짜리가 두 개 있었습니다. 한 집은 그냥 계속 주택으로 살고 계셨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집은 20년 전에 빌라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8세대로 나눠집니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빌라는 이제 더 이상 개발이 힘듭니다. 세대가 분리되는 순간 세대마다 전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팔 수가 없습니다.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가끔씩 그런 분들 옵니다. 뭐 이렇게 반장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8세대 한번 협의해서 팔아보겠다고 합니다. 왜냐면 옆집이 갑자기 50억대 부자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 집은 빌라 한 채 팔아봤자 뭐 1억, 2억 나오겠죠. 그거 가지고 성이 안 차는 거죠.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도 느끼게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모입니다.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 한 10분, 20분 하면 다 끝납니다. 왜 그러냐면 회의가 안 돼요. 제가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뭐 이쪽 분이 갑자기 뭐 집집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변호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다 있습니다. 이집에 갑자기 막내 아들이 뭐 우리 변호사인데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 안 한다. 저쪽에 또 올케가 우리 공인중개사인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다 각자 얘기하다 보면 결국은 안 됩니다. 그래서 못 팝니다. 자, 이거를 다시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를 한번 유추해 보십시오. 자, 이 세대 지금 이건 빌라 8세대로 쪼개지는 바람에 지금 못 팔고 있는데, 자, 아파트를 보십시오. 아파트 한 필지를 2,000명, 3,000명이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이거 힘들어집니다. 자, 지금은 아파트가 황금성이 있습니다. 지금 쉽게 팔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20년, 30년 지나가 한 세대 지나가면 결국 그 아파트 구옥이 됩니다. 전 세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0대 말 70대 그렇게 멋졌던 세운상가. 그게 그 당시에는 완전 그 당시에 한남 더 힐이었습니다. 모든 고관 대작들이 다 살았고 연예인들도 다 살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지금 그거 어떻게 됩니까? 개발이 안 됩니다. 다 2,000명, 3,000명에 쪼개져 있어서. 지금 그렇게 막 한남더일로 생각하시죠. 그렇게 유명한 한남더일 30년 후면 결국 그것도 이제 디자인도 낡아지고 이제 설비도 썩어 들어가면서 뭔가 힘들어집니다. 거기서 다시 이건 재건축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재건축
재건축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재건축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00명이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장이 선출이 되면 조합장이 한 5명 정도는 감옥을 가야지 겨우 건축이 될까 말까입니다. 그것도 보통 10년, 20년 걸립니다. 자기 재산인데 자기 스스로 물려주게 하겠죠. 하지만 황금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 무조건 영끌로 해가지고 아파트 한 채 사겠다고 막 하시는 분들 잠깐만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들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기 주택은 큰 집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이제 2세대, 3세대씩 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들 1명 정도, 2명 정도 같이 살다가 20살 되면 이제 다들 독립합니다. 원룸으로 갑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예전처럼 이렇게 큰 집이 필요 없는 겁니다. 큰 집은 굉장히 이제 수요가 없어서 굉장히 가격이 차츰차츰 떨어질 겁니다. 자, 자기가 사는 곳에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라이트하게 사시고 그 남은 돈, 유효 자금을 땅을 사십시오. 빌딩을 사십시오. 빌딩을 산다 그러면 그 건물을 생각하시는데 건물이 아니라 결국 그 밑에 깔린 땅입니다. 내 이름으로 등기된 20평, 30평 땅이 더 중요한 겁니다. 아파트 지금 30억, 40억자 된다고 쳐도 결국 다음 세대 설비는 당연히 20년, 30년 되면 다 썩어 들어갑니다. 녹물 나와요. 그거 다 뒤집어 엎고 다 하려면 결국은 아파트 다시 철거하고 다시 서야 되는데 그게 쉬운 작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대 분리됐기 때문에. 온전한 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자, 부동산은 이제 투자는 조금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 전에는 계속 집을 막 샀습니다. 다주택자, 그러니까 좀 편하게 살 수 있었으니까.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집은 좀 라이트하게 하나 가지고 싶고, 거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용 금액을 가지고 땅을 사십시오. 건물을 사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빌딩에는 중개법인의 기준이 되어 대한민국 최고의 빌딩 매매 전문 중개법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